안녕하십니까. 꽃가루망치입니다. 네, 저 오래간만에 방송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제작이 되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종일 방송으로 반복 재생할 예정이고요. 틱톡에서 저와 만나고 계신 분들은 아쉽게도 틱톡에서는 이 방송을 보실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잠시 오셨다가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국형 시민권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대한민국 정치, 물론 정치 아래에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분위기죠. 지금 거의 반정부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견뎌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올해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말씀만 드리지만 실제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질 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더 혼란스러워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히 제 틱톡에 댓글로 달려있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최근에 만든 신종어죠. 좌린이, 좌파 어린이, 좌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파 어린이를 우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좌린이들이 들어와서 개념 없는 이야기들을 마구 퍼붓고 갑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영상을 좀 강도 깊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다가 저는 분명히 중도의 색깔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의 영상들은 누가 봐도 거구 영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구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 정세를 보고 있다면 충분히 가림이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을 바로 만들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여와 야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파와 좌파의 싸움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거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전쟁을 우리나라에서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된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현재는 휴전국이기도 하고요. 자, 그때 북한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쳐내려왔습니까? 자, 우리가 북한이 너무 그렇게 싫어서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인데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2차 전쟁 이후 대리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치렀던 겁니다. 자, 지금 자유진영 그리고 지금의 공산진영이 진짜 탐내고 정말 맛있어 보이고 먹을 것이 참 많은 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공산진영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진영에 꽂힌 겁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저는 무난하게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면 길면 3개월, 짧으면 한 달 안에 뭔가 분명한 가시적인 표시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건재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저는 사실 이게 제대로 안 될까봐 이제 와서는 그게 더 걱정스러워집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게 넘겨질 뻔한 이 위기는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완전히 넘겨지지 않은 이 시기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사실 솔직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자정이 넘어서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0일,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인사들이 갈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 있는 인원들, 트럼프 초대를 받았던 비공식적으로든 아마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준표 시장,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갈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건너가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랩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정치 관련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취임식에 참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거쳐서 그 뒤에 자그마한 좀 더 큰 터닝 포인트들을 몇 번 더 겪은 후에, 자,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 그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솔직히 저 개인적이고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제가 예전부터 했었어요. 한 20년 정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제가 동남아 쪽에 그때가 몇 년도죠? 2016년도, 7년도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되었죠. 그때 제가 베트남으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회사의 한 인원으로서 제가 대표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MZ세대들 열광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그때 비트코인 2만 개를 가지고 피자를 사 먹었다라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짜투리처럼 나올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100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면은 뭐 120, 30개를 살 수 있던 그때였어요. 자,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을 모았을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게 초점은 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베트남을 갔습니다. 그때 베트남 통신부 장관이 주관하는 행사 3박 4일짜리를 갔다 왔는데요.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막대한 중국의 자금들이 동남아를 휩쓸면서 중국계 경제인, 중국계 정치인들이 동남아 국가들을 완전히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동남아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거기는 공산주의 정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민당이나 인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붉은 그런 무늬에 꼭 옛날 그 러시아 공산당 마크 같은 이런 게 확 박혀 있는 그런 휘장을 이게 휘두르면서 지금 독재를 하게 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되었죠. 이게 바로 중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유진영만 몰랐어요. 그냥 중국이 돈이 많으니까, 화교들이 돈이 많으니까 동남아를 이렇게 휩쓸고 있구나. 하지만 이게 지금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얘들이 휘젓고 다닙니다. 그것을 빨리 간파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전 선진국에서는 이미 간파를 하고 간첩 혐의나 이런 반란 혐의나 공모 혐의로 많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들 아니면 중국계 그 현지인들을 처방하고 있죠. 아니면 잡아놓고 수십 년, 수백 년은 아니겠죠. 그렇게 징역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자유진영만 몰랐던 중국의 전 세계 전제주의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공작에 대한민국도 휩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최고조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꼬락살입니다. 전쟁, 여러분 꼭 총 들고 쏘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터지고 사람 죽는다고 해서 전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진영의 체제를 허무르기 위한 전쟁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쭉 진행되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중국계 경제인들이 모든 기업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중국계 정치인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잠식할 것입니다. 지금 뭐 좌파 쪽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우파 쪽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금방 그렇게 체제가 바뀌면 다 그냥 옛말로 북한에서 했던 것처럼 숙청당합니다. 다 쫓겨나고 그냥 중국계 애들이 다 우리나라를 잠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한국형 신민권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 드리려고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제 생각입니다. 이거 아마 사회적인 파장을 많이 불러일으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원래 대본 같은 거 안 만드는 사람인데 왜 대본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대본은 아니죠. 그냥 시트입니다. 간단하게 워딩 시트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형 시민권제도 도입 제안입니다.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진짜 재건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때 뭐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반국가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불순분자들 그런 이적 단체 세력들을 완전히 다 추출해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말하는 사이에 아마 뒤에 있는 글씨 다 보셨을 거예요. 자, 도입 취지입니다. 자유진영 체제 전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반정부, 반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반격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수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을 수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올바른 시민층 양성 및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진영을 수호하고 그리고 세계의 자유진영에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꽃이지 않습니까? 그 꽃을 활짝 피우는 차원에서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시민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도입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것을 도입하자는 말씀이죠. 중국의 체제 전복을 막아낸 후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공론을 모아서 이건 아마 개헌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헌과 함께 도입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렇게 깊게는 모릅니다. 제 처갓집 식구들 중에서 많은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자, 그럼에도 뭐 여권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라고 적혀 있길래 그렇구나라고만 봤지 저 이렇게 자세히 찾아본 거는 이분이 처음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자, 먼저 미국 시민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 후천적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 선서를 할 때 그 선서문입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며 자, 이거는 미국의 국익만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에는 미 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에는 미국 군대에서의 비전투 임무에 기꺼이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할 때에는 민간인의 지시하에 국가적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주저함 없이 또한 회피할 의도 없이 자유로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로 이에 서약하는 바이니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미국 시민권자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을 많이 쓰던데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수호하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주저없이 따르겠다는
그런 선서문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대한민국에서도 한국형 시민권 제도를 만들면 이런 선서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선서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도입을 한다면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일 뿐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후천적 시민권자가 되고 이제 지금부터 태어나는 애기들은 이제 그냥 선천적 시민권자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미국 시민권 제도. 자, 시민권 제도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이 중에서 배심원 의무만 시민권자만의 고유 의무이고 납세, 국방, 법률 준수의 의무는 영주권자도 동일하게 지는 의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시민권은 이제 배심원, 여기 좀 골치 아프도록 이것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 보통 이제 돈 좀 많고 세금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하긴 하는데 또 배심권 제가 조금 애매해요. 배심권 그냥 배정해서 주기적으로 배심원으로 추첨이 되면 그냥 법원 가서 배심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희한한 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재미교포 약 260만 명. 이분들은 한국계 시민권자예요. 미국인이지만 시민권자입니다. 그냥 거기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시민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계 미국인들이 260만 명 되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배심원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국방의 의무는 자, 나라의, 그 선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나라에서 부르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은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로, 제가 뒤에 잘못 적었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인데, 자, 지금 모병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성별 관계없이, 구원의 직접적인 임무나 아니면 간접적인 임무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떴어요, 그죠? 자, 다음은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네, 이 정도면 가운데 뜨는군요. 네. 자, 시민권자의 권리. 미국 시민권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갖는다. 이건 영주권자도 다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및 학자금융자나 현금성이 아닌 복지 혜택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예, 이게 기본적인 권리 아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이거 저는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때, 그렇게 불온 세력들을 다 축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끄집어내야죠. 이제 잔을 완전히 비우고, 새 걸로 담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자,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우리나라 투표권이 어떻죠? 엉망이지 않습니까? 보통 지선이라고 그러죠. 지방선거, 그리고 우리가 총선,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고,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지선에서는 외국인들도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투표를 합니다. 이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선거권을 줍니까? 정확하게 왜 투표권을 주는 겁니까?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연방 및 주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미군 연방군 및 주 방위군 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미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 선출직 연방 관리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보안 등급이 요구되는 직업에 지원할 권리, 그리고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를 즉시 초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추방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 추방되지 않는 권리 중에서 반란이나 이런 이제 반역죄 이런 죄는 제외가 됩니다. 뭐 그런 인간들은 당연히 시민권을 박탈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상세적인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형 시민권 제도에서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권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권의 박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민권의 박탈, 말소는 이런 경우에 됩니다. 세계 어떤 나라건 단일 국적, 시민권. 우리나라 시민권은 사실 시민권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지만 국적 이꼬르 시민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태어나서 뭐 원정 출산이라고 하게 되면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중 국적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국적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지만, 자, 미국 시민권은 박탈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이게 다뤄집니다. 첫 번째 당연히 반역이나 반란을 하면 추방 금지에서 예외사항으로 그냥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적국 그리고 적대 세력에 귀화하거나 가담하는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자, 대한민국 적국은 어디입니까? 이거 참 애매합니다. 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적국은 없습니다. 헌법상. 왜냐? 우리가 적국이라고 말하는 거는 북한을 두고 적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헌법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에,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국토의 55%를 강제 점유, 그러니까 실효 점령하고 있는 그런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반국가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적국이 없어요, 지금. 하지만 법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적국입니다. 애매하죠?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말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 기여하는 그런 행위를 간첩행위라고 합니다. 자, 왜 북한 외에 외국이라고 간첩죄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국가적인 세력, 반정부적인 세력, 그리고 자유진영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세력, 그런 모든 외국인들을 간첩으로 간주를 해야죠. 이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아작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간첩죄에 대한 그런 범주를 제대로 다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만 후천적, 이거는 이제 귀화나 이런 거 한 사람들입니다. 후천적 미국 시민을 받은 사람들에는 몇 가지 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박탈을 당할 수 있는. 이제 시민권을 딸 때 자기의 과거 이력을 속인 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에 복무를 하면 많은 베네핏 혜택을 주죠. 자, 혜택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 2년 이내에 불명예 전역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불명예 전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군에서, 부대에서 그냥 뭐 성추행이나 뭐 누구한테 횡령 아니면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잘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서 불명예 명예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탈세할 경우 박탈을 합니다. 이거는 소급 적용이 됩니다. 미국은 진짜 세금 누락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우리나라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세금 1억 너무 크나요? 1,000만 원? 어쨌건 간에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일정 금액 이상 탈세를 하면 그냥 만약에 대한민국에서도 시민권을 준다 그러면 바로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 미국은 이렇게 일단은 시민권을 주고 나서도 엄청나게 추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법무부 산하에 있는 OIL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시민권 박탈 전담 부서가 있답니다. 그리고 연방이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겠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런 데서 계속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경력이 있었느냐, 전쟁 범죄자냐, 성범죄자냐, 사기 범죄자냐 등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추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실마리가 나오면 바로 그냥 시민권을 박탈해보죠. 그리고 추방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히 지금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 그 시위장에서
간첩 행위를 하는 시위자, 이거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겠죠. 그리고 지들이 뭐라고 말이야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 으쌰으쌰하고 있습니까? 중국 천안문 그 항쟁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여권만 틀어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 다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추방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반국가 및 반사회적 세력의 시민권 취득을 건전하는 것이 목적. 이거 웰로 넘어갔죠? 예, 그래. 넘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형 시민권 제도의 기본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시민권 취득, 이거 빡시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반국가 및 반사회적 세력의 시민권 취득을 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빡시게 아주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적 취득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국적자하고 이제 여기 있죠. 국적자와 시민권자를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국적자가 될 것이고 처음에는 여기서 시민권자하고 국적자하고 이렇게 딱 나누면은 국민 안에 국적자와 시민권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일단은 국민으로 예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 중에서 한 명 이상의 국적이 한국인 사람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을 했을 때 이제 시민권을 그냥 바로 주는 거죠. 자동 부여되는 겁니다. 예외 사항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영공, 외국기 비행기를 타면서 외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태어난 애기들 그리고 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그 배 안에서 태어난 애기들 그리고 한국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등에서 외국이지만 태어난 친구들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귀하의 경우 자 국적만 일단은 취득하게끔 제재를 이제 일단은 줍니다. 시민권을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타이트하게 시민권 취득할 수 있는 자격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그 조건이 부합이 됐을 때 그때 별도로 적용해서 시민권을 준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자들, 뭐 성범죄자나 반란이나 간첩행위나 이적행위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민권을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박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국적자의 시민권 취득 자격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게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권은 없고 그냥 국민이지만 국적자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었을 때 국적자로 다시 신청을 할 때 그 자격 조건을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민권자들, 한국형 시민권 제도에서의 시민권자의 의무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이 중에서 선거 참여의 의무, 요거는 제가 새로 만든 내용이고요. 자, 시민권자만의 고유 의무이며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준법의 의무도 제가 새로 하나 집어넣습니다. 의무는 또 오타네요. 자, 국적자도 동일하게 지는 의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새로 만든 의무입니다. 시민권자한테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자, 선거 참여의 의무입니다. 자, 선거 참여는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 중에 일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투표 참관이나 투표 도우미로 이렇게 알바 형식으로 돈을 받으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작년 4월 10일 날 개표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런 모든 이제 투표와 관련된 일련된 업무들은 시민권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로 만드는 겁니다. 예. 미국에 있는 배심원의 의무하고는 다르게 우선적으로 신청자를 우선 배정하고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냥 미국의 배심원의 의무처럼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배정을 해서 시민권자들 중에서 이런 선거의 모든 과정을 참여할 수 있게끔 의무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선거 기간 안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선거운동 역시도 시민권자들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이제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무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국방의 의무 동일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미국처럼 여자들도 우리 여기 이제 모병제 아닙니다.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죄송합니다. 자, 남자는 징병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전시 때만 동원령의 대상으로 여자들도 전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납세 의무도 좀 악시게 일정 금액을 탈세했을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교육의 의무 지금과 동일하고요. 권례의 의무 동일하고요. 이제 준법의 의무도 이제 더욱 이제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나 자범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발현을 못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형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시민권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지의 자유 등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갖는다. 이거는 이제 국적자도 갖는다는 말이죠. 그 외의 기본 공공 서비스 혜택은 국적자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세부 내용은 자, 이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선거, 지선부터 시작해서 총선, 대선 모두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의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고시 있죠. 행시, 사시, 외시. 이거는 이 5급 이상의 시험도 시민권자만 치를 수 있게끔. 그리고 부사관 및 장교를 지원할 수 있는 권리도 시민권자들에게만 부여합니다. 자, 일반 징병제로 해서 사병으로 들어가서 병장까지는 국적자도 국방 의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갈매기 하나, 그러니까 하사죠. 하사부터 시작해서 장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렇게 진급이 못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나 경찰학교, 그리고 법학대학원 등의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시민권자에게만. 그리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시민권자들에게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등급을 요구하는 국정원이나 아니면 선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특히 공무원들은 5급이 아닐지라도 9급 아니면 이제 별정직 10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권자들에게만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외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자들에게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건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시민권자라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진짜 빡시게 끝까지 따라가서 미국처럼 그렇게 범죄를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그런 개인이나 조직들을 완전히 막 뼈를 갈아먹을 만큼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그리고 여권을, 그리고 시민권자들에게만 여권을 발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국적자에게 여권을 발급해 줄 때는 제한적으로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기한을 정해 가지고 짧게, 예를 들면 시민권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규제를 제한을 두고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공적 부조, 의료보험 등 이런 거에 대상해서 시민권자는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국적자는 제한을 줘야 됩니다. 예. 심지어 국적자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도 혜택 주면 안 돼요. 왜 외국인 거주자한테 왜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특히 중국 애들. 어떤 미친 새끼는 1년에 의료보험 5억 원치 이렇게 5억 맞나? 5억에 상당한 의료보험 수가를 이렇게 때리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도피를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이거 진짜 완전 이거 그놈도 진짜 간첩입니다. 간첩. 나쁜 놈의 새끼. 대한민국의 세금을 축내는 거 이거 역시도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런 거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구상골 때려가지고 돈 다 빼내야 돼요. 그냥 다 보내주면 말이 됩니까? 누구 좀 세세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막 완전 세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자, 다음은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를 적시 초청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미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방되지 않는 권리, 물론 반역죄 같은 것은 제외가 되겠죠. 이 중에 밑에 몇 가지는 귀화 이런 걸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권의 박탈, 한국형 시민권 제도의 시민권 박탈은 자, 미국하고 뭐 거의 흡사한데요. 다음에 한국에 해당될 경우 박탈한다. 물론 그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 자, 반역 및 반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국 및 적대 행위에 귀하거나 가담, 동조, 네, 간첩들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금액 이상의 탈세한 경우, 저는 1,000만 원 좀 작나요? 어쨌건 기존 금액을 정해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얼마 이상 탈세하면 시민권을 뺏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뭐 사업 같은 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민권 없으면 그냥 은행에 대출조차도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면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놈들은 할 수 있겠죠. 돈 많으니까. 그리고 반국가 및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기준위생의 형량을 받은 자들도 당연히 시민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자, 시민권은 1회 박탈 시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막 이 영상 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하자 말 아닙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우리 정치하는 양반들 이거 좀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만든 영상이에요. 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통하여 도입해야 된다고 내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4월 10일 날 치루었던 22대 총선, 대한민국 국민이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선거인 수가, 4,4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전체 86% 이상 되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투표권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시민권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아마 전체 인구의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50% 전후 정도 될 겁니다. 진짜 알토랑 같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선거장 가서 사전 투표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선거장 가서 당일날 그냥 정당하게 이거 준법 정신 의무가 있잖아요. 준법의 의무가. 그 투표 안 하면은 벌금 내게 만들어야 돼요. 투표 안 하면 벌금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좀 심했나요? 어쨌건 간에. 그래야지 부정선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꼬라지가 이렇게 개판됐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딱하기도 딱합니다. 자,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형 시민권 제도가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저 미치는 소리 하고 있다. 에라이 또 뭐 한 10개 몇백 개 달리겠지만 에라이 하는 당신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딱 보니까 기분 안 보니까 나는 시민권을 못 딸 것 같으니까 에라이 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고. 이런 데 들어오지 마. 착하게 살아야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대한민국, 착한 세상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르페 디엠.